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10가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내와 용서는 각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불신을 극복하려 할 때 이 두 덕목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INFJ는 특히나 이 부분에서 도전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마음을 열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한 번 실망이나 배신을 경험하면 다시 그 사람을 믿고 용서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INFJ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깊은 연결을 추구하며, 이는 그들이 누군가를 신뢰할 때 그 관계에 전부를 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반감을 느낄 때 그 상처는 단순히 표면적인 수준이 아니라 깊은 정서적 수준에서 느껴집니다. 그들에게 용서는 단순히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INFJ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 및 갈등 조장. INFJ는 자신의 삶에 불필요한 갈등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삶에서 내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갈등이나 격렬한 대화를 피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논쟁을 즐기는 사람들, 특히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혼란을 조성하거나 불필요한 드라마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은 INFJ에게 큰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나 무분별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INFJ에게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INFJ가 자신의 생각이나 통찰을 공유하기 어렵게 만들며 신뢰를 구축하기 힘들게 합니다. INFJ들은 대화와 관계에서 진정성과 깊이를 중시하며 이런 가치들이 무시되는 상황을 힘들어합니다. 두 번째, 배신. 연애에서의 배신이나 일상에서의 부정행위에 직면했을 때 INFJ는 용서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심리와 감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배신을 용인하거나 용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배신한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INFJ들은 한 번 신뢰가 깨진 후에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으며 이 때문에 배신이라는 행위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INFJ가 한 번 실망하면 그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그들이 자신을 지키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만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 신뢰의 파탄. 신뢰를 깨트리는 일은 관계마다, 상황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거짓말을 듣거나 배신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그 관계에서 신뢰를 잃고 다시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데에 이미 조심스러운 INFJ에게는 작은 일 하나가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깨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행동이 INFJ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그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대화, 감정 공유를 주저하는 태도, 친구나 가족에 대한 비난, 관계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행동, 분노나 좌절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 등은 모두 INFJ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때로는 이런 인상이 너무 강해서 INFJ는 해당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어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조차 꺼릴 수 있습니다. INFJ에게 신뢰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속임수와 조작. 누구도 자신이 이용되거나 조작당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INFJ에게는 이런 경험에서 회복하는 것이 특히 어렵습니다. INFJ는 타고난 직관으로 사람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느껴지는 부정적인 징후를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INFJ가 자신이나 다른 이가 조작당하는 상황에 부딪힌다면 그들은 매우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속임수를 몹시 싫어하지만 동시에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올바른 대응을 찾기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INFJ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진실함을 추구한다는 사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작행위는 INFJ에게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조작의 동기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이 일회성이 아닐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위선적인 칭찬. INFJ들은 가짜 칭찬과 위선적인 행동을 가장 잘 참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원이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데도 바지가 잘 어울린다고 칭찬하거나 누군가가 마음을 얻기 위해 과장된 달콤한 말을 할 때 INFJ들은 이런 행동을 쉽게 간파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행동과 의도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첨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INFJ의 신뢰와 애정을 얻기 위해 아첨을 사용한다면 그들은 그런 위선적인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INFJ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깊게 들여다보며 그들의 진실된 모습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속이려는 시도는 더 쉽게 속아 넘어갈 누군가를 찾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INFJ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통찰력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실처럼 표현된 의견. INFJ들은 상상력과 논리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통해 독특하고 흥미로운 생각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관점을 듣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견이 강하게 밀어붙여지거나 사실보다 의견이 우선시될 때 INFJ들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듣고 있는 것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개인적인 견해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반영할 기회 없이 누군가의 견해에 설득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사람과 그의 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대안적 관점에 열려 있지 않은 사람과는 INFJ는 깊이 관계하기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 갑자기 주목받는 것. INFJ는 갑작스럽게 집중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단점이 지적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는 적절한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INFJ가 비판을 받거나 특정되어 조롱의 대상이 된다면 그 경험으로 인한 상처를 쉽게 잊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그 상황에서 분노나 실망감을 느낀다면 상황이 진정된 후에야 비로소 대화를 나누길 원합니다. 강한 대립 상황에서는 INFJ가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도 어렵게 되어 그 순간을 무력감으로 느낍니다. 여덟 번째, 영혼 없는 사과. INFJ 성격 유형은 불성실함을 바로 알아챕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심이 아닌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죠. INFJ들은 사람들을 쉽게 의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들은 매우 공감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불성실함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INFJ는 표면적으로는 웃고 넘길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경계를 세우게 되며 이 경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약탈당하는 느낌. INFJ는 눈에 띄는 것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의 능력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노력이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그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들의 재능이나 노력을 이용해 자신의 성공으로 돌리려 할 때 INFJ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폄하하거나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망을 넘어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INFJ는 평등과 함께 성공을 나누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더 우월하게 보이려 할 때 그들의 신뢰와 용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열 번째, 비논리적인 규칙과 규정.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규칙을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사, 배우자, 부모 또는 다른 지배적인 위치에 있을 때 그들의 권력이 고개를 들면 INFJ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INFJ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왜 아무도 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지, 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서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만약 그들이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규칙 뒤에 숨은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심을 통해 INFJ는 그 규칙이 공정하지 않고 편향되며 비도덕적이거나 차별적일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은 그 상황이나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INFJ는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진정한 용서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INFJ는 배신과 실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해지고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게 탐색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자신만의 속도로 용서하고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